정치권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연관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재명이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제도적 결과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님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도 속았다? 당했다? 속았을 수도 있다. 뭐. 속았다 그렇게 나오던데 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박근혜 최순실 당시의 탈핵 사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김병욱 의원은요, 이재명 캠프 소속이고요. 또 여당의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팀의 단장이기도 합니다. 자, 김병욱 의원은 어제 들으신 것처럼 이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가 속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속았던 것과 그럼 뭐가 다르냐? 이재명 지사도 속았다? 그게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졌거든요. 글쎄요, 뭐 설명하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속았다고 표현하면 이재명 지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냐 이런 반론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정책적인 판단 부분하고 유법적인 행위를 한 것인가에 관한 것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볼 걸 알면서 최종 결재를 했다. 여기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직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황무성 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으니까요. 공모할 당시에. 근데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최종 결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황무성 사장이 실제로 내가 결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표지가리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재한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공모 지침서에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확정이익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안에 보고 과정에서 저 수익 배분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내부적인 직원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그 직원의 의견을 묵살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YTN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황무성 사장이 내가 확정이익 방식의 공모지침서 최종 결재자인 것은 맞다. 최종 결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황무성 사장이 그런 방식의 사업계획서를 결재를 하고 그 성남시장한테 당시에 결재를 최종적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배임 혐의와 관해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YTN에 나와서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 황무성 사장이 최종 결재자가 본인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인터뷰 나왔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황무성 전 사장이 본인은 서명한 적이 없는 서류가 안에 서류가 갈아 끼워져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라는 내용까지도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하도록 검찰 조사를 자기가 가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 최종 결재 서류가 있더라. 알겠습니다. 결재 서류를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가 결재한 게 맞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 부분은 나왔습니다. 저희도 추후 다시 한번 확인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잠시 보류를 하도록 YTN 보도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을 이 사표를 받아서 내쫓을 만큼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과연 서명을 했지만 황무성 사장이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보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사퇴 압박을 받는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황무성 사장이 결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무성 사장이 공모 과정에서 최종 결재를 한 것도 맞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한 것도 맞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인터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인터뷰를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도 본인에게 불편한 질문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냈던 적이 있었죠.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성남시장 있을 때 유동규 전 그 얘기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쓰셨으니까
취재해서 쓰시고요.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던 이재명 후보가요.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료는 결단에 따라야 한다라면서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이야기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뭐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가요. 최근 로마에서 G20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질문을 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 때문에 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겁니다. 공무원은 큰 결단이 내려지면 따르면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홍남기 부총리를 겨냥해서 한 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팔을 비틀어서라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책 추진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실행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힌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 부총리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부총리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또다시 실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이 충분히 손실을 못 해주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재명 지사가 이 시점에 던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기본소득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를 이렇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화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을 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매표행위다, 뭐 선거용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장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